여러분, 2026년 4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죠. 오늘 다룰 자료를 보면 한국 증시가 어떻게 전 세계 8위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는지 그 이정표가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진짜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만 짚어서 아주 흥미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세계 8위. 이 숫자가 왜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불과 1년 4개월 전만 해도 한국 주식시장 규모는 영국의 딱 절반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뒤집은 겁니다. 와, 진짜 금융 역사상 손에 꼽을 만한 말 그대로 엄청난 언더독의 반란 아닌가요? 대체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자료가 그 극적인 역전의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때 금융과 에너지 같은 이른바 구경제에 기대던 영국은 성장률이 3%대에 머물렀죠. 반면에 한국은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AI 반도체라는 초강력 엔진을 달고 혁신 기술 경제를 주도하면서 무려 45%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역사적 지각 변동부터 시작해서 수익 엔진, 주변국 벤치마킹 전략, 밸류업 정책, 상법 개정, 그리고 마지막 프리미엄 확보까지 지독하게 한국 시장을 괴롭히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산산조각 냈는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역사적인 글로벌 지각 변동입니다. 2026년 4월 기준의 실제 글로벌 스코어보드를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저 8위 자리입니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4조 4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결국 3조 9,900억 달러에 그친 영국을 공식적으로 완전히 추월해버린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전 세계 자본의 엄청난 파도가 이제 아시아의 기술 강국 쪽으로 확실하게 밀려오고 있다는 걸 이 압도적인 수치가 증명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바로 수익 엔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역전극이 가능했는지 이해하려면 저 화려한 숫자 이면에 숨겨진 진짜 엔진의 내부를 들여다봐야겠죠. 차트를 보시면 AI 하드웨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수익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단 두 회사가 무려 한국 전체 증시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쓸어담고 있어요. 전 세계 AI 인프라가 겪고 있는 그 답답한 병목 현상을 한국 기업들이 뻥 뚫어주면서 그 독점적인 지위가 엄청난 이익으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잠깐 반짝하고 마는 테마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JP모건 에셋 매니지먼트의 분석을 보면 상황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첨단 파운드리와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양손에 쥔 한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척주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른바 구조적인 자본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큰손들이 한국을 AI 시대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허브로 완전히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건 이 엔진이 주식시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국채지수, 즉 WGBI 편입, 그리고 런던 시간에 딱 맞춘 새벽 2시 외환시장 연장. 와, 이 두 가지가 거시경제 인프라의 기초 체력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려 500억에서 600억 달러나 되는 막대한 패시브 자본을 한국 시장에 콱 묶어두는데 성공한 거죠. 금리는 낮추고 환율은 방어하고 그야말로 완벽한 펀더멘털의 마법을 부린 겁니다. 세 번째 파트는 주변국 벤치마킹입니다. 한 걸음 살짝 물러서서 글로벌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한국이 이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로부터 어떤 꿀팁들을 얻었는지 참 흥미롭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한국이 정말 똑똑하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PBR 1배 미만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해서 자본 효율성을 쫙 끌어올린 일본의 지배구조 개혁 방식을 가져오고 거기에 TSMC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대만의 거대한 기술 생태계 장점을 싹 융합한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만의 강력한 무기인 K방산과 바이오 섹터를 얹었어요. 반도체 하나만 바라볼 때 생길 수 있는 그 아찔한 변동성을 꽉 잡아주는 아주 훌륭한 안전밸브 역할까지 추가해낸 겁니다. 네 번째 파트, 밸류업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유명한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그 꽉 막혀있던 기업 문화를 확 뜯어고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기둥을 세웠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익성 지표를 공시하게 하고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이 직접 성적표를 매기게 한 다음 관련 인프라를 팍팍 지원하는 방식이었죠. 특히 조세간면이라는 엄청난 당근을 제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드디어 정말 마침내 대주주 이익이 아니라 주주 환원을 1순위로 생각하도록 행동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밸류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신한금융의 주주환원 공식을 보면 아주 딱 떨어집니다. ROE 10%를 목표로 잡고 자산 성장률을 4에서 5% 정도로 스마트하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익의 절반 이상, 한 50에서 60%가 주주들 지갑으로 곧바로 꽂히게 됩니다. 예전처럼 경영진 마음대로 오락가락하던 불확실성을 싹 지워버리고 주주환원을 아예 수학적인 상수로 만들어버린 거, 이거 진짜 게임 체인저 아닌가요? 5번째 파트, 룰의 제작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이드라인도 결국 법으로 박아넣지 않으면 그냥 권고사항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규칙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린 2025년의 역사적인 상법 개정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숨통을 끊어놓은 결정타라고 봅니다. 옛날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오직 회사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려도 구제받기가 정말 힘들었죠. 근데 2025년 새 상법은 그 보호 대상을 회사와 주주 전체로 전격 확대해버렸습니다. 쪼개기 상장이나 불공정한 합병 같은 대주주의 꼼수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천 봉쇄해버린 정말 가정 속 시원한 한방이었습니다. 게다가 실무적인 디테일을 보면 더 엄청납니다. 상장사 이사 외에 3분의 1 이상을 무조건 독립적인 이사로 채우게 만들고 덩치가 큰 상장사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를 아예 의무화시켜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드디어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 손에 그냥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이사회가 아니라 진짜로 목소리를 내고 회사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셈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파트, 프리미엄 확보입니다. 세계 8이라는 자리, 이거 분명히 박수받아 마땅한 엄청난 성과죠. 하지만 자료를 끝까지 보면 이게 화려한 피날레가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출발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뜨거운 모멘텀을 계속 불태우려면 한국 자본시장이 반드시 넘어야 할 4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먼저 AI 반도체 쪽에 너무 쏠려 있는 포트폴리오를 성장주 전반으로 쫙 펼쳐야 하고요. 경쟁력 없이 좀비처럼 버티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매서운 규율도 필요합니다. 또 세제 혜택을 줘서 개인들이 단타치지 않고 길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훌륭한 정책들이 나중에 정치가 좀 바뀐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뚝심 있게 증명해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쭉 살펴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런 숨가쁜 구조적 개혁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진정으로 성숙한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그저 이 거대한 AI 슈퍼사이클이 쏘아올린 가장 화려한 불꽃놀이의 정점을 보고 있는 것뿐일까요? 그 판단은 이 자료들을 함께 살펴본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